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최코치입니다. 오늘은 가슴, 어깨, 삼두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초반에만 운동 설명을 하고 평상시에 제가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관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깨 관절하고 이렇게 팔꿈치 관절, 두 개의 관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슴 운동을 하실 때 협력근이 삼두인 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요. 협력근이 삼두가 되는 이유는, 제가 얘 그립 있죠? 이 그립을 이렇게 잡으러 가면 이때 쓰는 게 어깨 관절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팔을 펴고 접을 때는 뭘 쓰냐면 얘를 씁니다. 얘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슴 말고 삼두만 조금 더 우세하게 쓰고 싶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립 있죠? 그립. 이런 그립이 아니라 삼두 운동 대표적인 로프 프레스 다운이나 이런 운동들을 보면은 이렇게 팔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위치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팔꿈치 관절만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팔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관절이 더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주인공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슴 운동을 하실 때 흔히 큐잉 같은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가까이 붙이는 기능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힘의 방향이거든요. 힘의 방향. 가슴 기능 중에서 이 내전하는 기능이 있는 건 맞는데, 이때 잘 보시면은 팔이 이렇게 가까이 오죠, 가슴이랑. 근데 이게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팔이요, 그냥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하실 때도 그렇고, 플라이 운동을 하실 때도 그렇고, 팔을 앞으로 보내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즉, 가슴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팔을 앞으로 보내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 띄워드릴 건데, 해머, 셀렉트 이런 머신들 보시면은 이렇게 모이는 궤적이 아니라 이런 궤적을 보실 수 있거든요.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힘의 방향이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큐잉의 차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손을 이렇게 해보시고 팔을요 쭉 가슴을 쥐어 짜려고 하시려고 하면, 여기죠, 2두랑 3두가 접히는 이 부분이 팔이 휘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은, 근육은 길이 장력한가에서 중간 길이에서 가장 큰 힘을 내게 되는데요, 근육이 너무 짧아지거나 근육이 너무 늘어났을 때 힘을 잘 못 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뽑을 때 힘든 이유도, 보통은 팔의 위치가 이렇게 삼두가 가장 늘어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삼두가 힘을 내기 어려워지면서 뽑을 때 힘든 거고요. 마찬가지로 팔이 이렇게 완전 락아웃이 일어나게 되면 팔에 가신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삼두의 힘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량을 팔꿈치 관절이 다 받게 되거든요. 팔을 앞으로 보내려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거랑, 가슴을 이렇게 쥐어 짜려고 하시는 거랑 차이점을 보시면은, 여기서 팔을 앞으로 보내는 거는 긴장이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살짝 팔이 굽혀져 있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장력 관계를 잘 유지를 해주셔야 근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DUT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거는, 제가 아까 가슴도 그렇고 삼두도 그렇고 이 팔의 위치에 따라서 주인공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슴 운동을 하실 때 대부분 보호대를 많이 차시는 게 팔꿈치 보호대를 많이 차시거든요. 팔꿈치 보호대를 차는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이 상태에서 실제 얘가 접고 펴질 때는 얘가 써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로프 프레스 다운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팔꿈치 위치 있죠, 한 손으로 팔꿈치 위치를 이렇게 대보시고 팔을 이렇게 천천히 펴시다 보면 일정 부분 이상 더 피게 되면 팔꿈치가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삼두의 길이 장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구간이 다 펴지거나 혹은 많이 늘어나게 되면 팔꿈치가 무조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가 내 길이 장력 관계에서 범위가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팔꿈치가 아프거나 그립과 관절이 힘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슴 운동을 하실 때는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 이어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힘의 방향이 가슴을 모으는 게 아니라 팔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팔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올리면은 무게는 원판에 의해서 올라가는데요. 내가 이 원판을 지속적으로 밀면서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 가셨다가 다시 얘를 밀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무게주, 그 다음에 볼륨주라고 해서 무게주에는 최대한 많이 무겁게 하고 볼륨주에서는 최대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첫 종목만 무게주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볼륨주를 해서 반복수를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해서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무게주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량 원판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 탑 세트를 하면은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서 20, 40, 60, 80 마지막에 뭐 85를 도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무게를 도전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량 원판을 통해서 혹은 2.5kg 정도 원판을 통해서 한 번 할 때 1kg씩 올려가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요. 가슴 운동을 이제 한 달에 뭐 4번에서 총 8번 정도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한 60, 70% 정도는 되거든요. 성공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시도하는데요. 물론 뭐 5kg, 10kg씩 한 번에 올리면 좋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 해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원래 너무 쉽거나 뭐 게임으로 치면 너무 게임이 쉽다든지 게임으로 치면은 너무 맨날 게임에서 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지속성이 되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지속성이 잘 유지되는 거는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 않은 그 정도 난이도에서 지속성이 발휘되는 건데요. 우리가 루틴을 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루틴을 유지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을 앞으로 보내주시면서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요. 그래서 팔꿈치 위치 인지하시고 앞으로 오케이 됐어. 이제 두 번째는 인클라인으로 넘어와서 횟수를 조금 많이 하는 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뽑을 때 삼두가 가장 늘어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뽑을 때 가장 힘드시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까지 내리게 되면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팔꿈치 위치를 인지하시고 걔가 바뀌지 않는 지점을 잘 살피면서 운동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속도가 내가 주도적으로 속도를 제어를 해야지, 얘를 빠르게 밀면 얘도 저를 밀기 때문에 속도가 붙은 만큼 확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가 나를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팔꿈치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팔꿈치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미시고 나서 팔을 앞으로 미는 거겠죠. 앞으로 밀고 있고 팔꿈치 위치는 파악하신 다음에 그 위치가 유지되는 데까지 무게가 올라가거나 반복이 계속되면 이게 범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피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아지면은 숨이 자연스럽게 가빠지거든요. 가빠지면 가빠질수록 내일이랑 관계없이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팔꿈치 위치를 잘 파악하셔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후. 우와. 여덟, 우와. 셋, 넷. 이제 세 번째는 해머 와이드 체스트 해볼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궤적 자체 이렇게 모이고 넓게 벌어지는데요. 근데 뭐 내가 억지로 벌릴 필요는 없고 내 힘 방향은 앞으로 밀되 이 팔꿈치 위치만 잘 인지하셔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 굿. 굿. 아스널에서 나온 플라이 할 건데, 그래서 얘도 팔을 앞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보낸 상태에서 시작하시고 쭉 가다 보면은 이제 팔꿈치가 움직이려고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보시면은 무게에 따라서 범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줄어드는 게 보실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반복 수가 올라가거나 무게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무게를 이렇게 딱 세팅을 하면은 무게도 나를 밀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복압이죠. 복강내압이 외부적 무게에 의해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물리적 무게가 많게 되면은 숨쉬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호흡 패턴에 따라서 근섬유 동원율이 조금씩 달라져요. 뭐 타입 1, 타입 2, 타입 2X 이 세 가지를 다 쓰거든요. 무조건 다 쓰게 되는데, 무게가 무겁거나 반복수를 지치게 되면 이제 숨이 자연스럽게 가빠오게 되거든요. 숨이 가쁘게 되면은 우리가 각 주동근, 협력근, 보조근에 따라서 먼저 지치는 애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호흡 패턴이 더 거칠어지거든요.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출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제 팔이 너무 이제 삼두가 늘어나는 위치에 가면은 무게에 의해서 허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전되는데, 신전되면은 어떻게 되면 팔꿈치 이렇게 잘 보시면 내려가게 되거든요.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평 라인에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수평 라인에서. 근데 내려가게 되면 수평 라인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궤적과 잘 맞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무게와 반복 횟수에 따라서 이제 범위가 줄어드는 걸 자연스럽게 인지하시고, 그런 팔꿈치 위치가 변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하시면은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세 개 이어가실 수 있고, 이 위치 자체가 이제 팔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뻗고 시작하고 팔꿈치 위치 인지하신 다음에 바뀌지 않는 구간까지 가시면 됩니다.
레터럴 레이즈 할 건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덤벨로 하든 머신으로 하든 잘 보시면 힘이 걸리는 구간이 한 이 정도 위치거든요. 이 정도 위치.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힘이 풀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시작하고 팔꿈치 위치 인지하신 다음에 그대로 궤적 따라서 올리시고 여기서 시작해서 아까 그 힘 풀리기 전 구간,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면 힘이 풀리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힘이 풀리는 구간부터 인지하신 다음에 그 구간이 가기 전에 다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는 패드를 설치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얘를 올릴 때 몸이 패드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깨가 어떻게 되냐면 팔꿈치가 어떻게 되냐면 내려갑니다. 네, 얘들 같은 경우는 팔꿈치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옆으로 올라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려가기 때문에 주먹이랑 팔꿈치랑 이 궤적이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패드에 몸을 잘 기대 놓으신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각이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각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도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대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첫째는 아까 운동이랑 똑같이 팔꿈치 궤적하고 두 번째는 패드에서 가슴이 떨어지시면 안 된다. 그것만 주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하실 때 주의할 시점은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힘이 다른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양손 운동을 하실 때 있잖아요. 어디 쪽에 맞추셔야 되냐면 약한 쪽이 먼저 지치면 약한 쪽이 먼저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은 약한 쪽의 범위가 줄어드는 거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힘이 약한 쪽이 먼저 생기면 근육이 먼저 그쪽 부분이 지치는 거거든요. 그쪽 부분이 지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 전체 출력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얘가 먼저 지치게 되면은 얘 말고 자꾸 다른 애를 끌어다 쓰려고 하기 때문에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른팔도 결국 몸통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지치게 되면 얘도 움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줄어들 때는 항상 약한 쪽을 먼저 기준으로 두시고, 보통은 이제 운동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자기가 주로 쓰는 손 쪽이 이제 힘이 강하고 이 신경의 출력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주 안 쓰는 쪽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른쪽에는 가슴 운동을 해도 오른쪽 가슴에는 자극이 잘 안 들어오고 왼쪽 가슴에는 자극이 잘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도 그렇고 저번 게시판에도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근육이 지치면 지칠수록 자극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즉 자극이 크게 느껴진다는 거는 해당 근육이 먼저 지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근육이 먼저 지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 거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왼쪽 가슴이 먼저 들어오는 것도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가슴이 먼저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 아까 가슴 운동들과 다르게 한쪽씩 움직이는 머신이 아니라 이런 양방의 운동 머신을 하실 때는 항상 먼저 약한 쪽을 필두로 운동을 하시는 게 정상적으로 이어나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삼두 운동인데요. 이제 삼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 트레이스 머신을 사용해서 해볼 건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의 위치가 이렇게 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팔의 위치상 가슴이 열리는 구조긴 해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팔꿈치가 이렇게 막 뒤로 넘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장두를 쓰려고 이제 장두의 경우는 그냥 굳이 이렇게 넘기지 않더라도 장두는 자연스럽게 쓰는 구조라서 얘들을 하실 때도 중요한 점은 이제 팔꿈치 위치가 아까 팔꿈치 위치가 이 그립 이지바 그립처럼 이 되는 그립 특성상 많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스트레이트 바면 이렇게 많이 벌어지겠지만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한 75도 각도에서 많이 벌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두 운동을 이런 그립으로 하는 이유 자체도 스트레이트 바를 잡게 되면 바벨 이 궤적 특성상 팔꿈치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주먹이요 한 뭐 70에 75도밖에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바벨 같은 거를 잡으려면 이 90도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손목 관절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실 때는 장두는 그냥 쓰니까 굳이 이렇게 팔을 뒤로 넘기실 필요는 없고 팔꿈치가 잘 고정되는 범위 안에서 운동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팔꿈치 위치 인지하신 상태에서 마찬가지 가장 짧아지거나 가장 늘어나지 않게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삼두는 근육이 세 개죠. 이제 견갑에 붙어 있는 장두하고 이제 외측도 하고 내측도인데 이런 운동들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팔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할 훈련을 한다기보다 가슴이나 어깨, 저처럼 가슴, 어깨, 삼두처럼 이렇게 푸시에 묶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가슴 삼두나 어깨 삼두나 아니면 저처럼 가슴, 어깨 삼두로 묶어서 진행하실 때 이런 삼두 운동을 할 때 팔꿈치에 자극이 좀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자극이라고 또 할 수 있고 약간의 불편감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팔꿈치가 잘 고정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근육이 내측두입니다. 내측두. 중둔근처럼 고관절 안정화에 기여하는 근육이 하지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중둔근인데 이 중둔근처럼 내측두의 경우에도 이 팔꿈치가 잘 고정될 수 있게끔 안정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가슴 어깨 삼두나 가슴 삼두를 하실 때 이 내측두에 자극이 먼저 크게 느껴지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냐면 가슴 어깨의 비율을 조금 줄이시고요. 삼두의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삼두의 볼륨, 삼두의 세트 수나 횟수나 볼륨을 좀 늘리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생각보다 팔이 약하신 분들은 팔도 생각보다 아까 이전에 볼륨을 횟수도 많이 하고 무게도 많이 다루려고 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가슴, 어깨, 삼두 제가 하는 훈련 방식을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 위에도 뭐 무게주 할 때는 완전 무게주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평소 몸의 정체기나 훈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정체기가 오셨던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훈련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